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바로 제가 행복주택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미리 켜놨어요. 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또 한부모 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복주택에 좀 당첨이 되면서 그러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입주하는 그 입주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입주하고 나서 이 행복주택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공유를 하고자 제가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급히 켰습니다. 당첨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지는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입주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오늘은 앉아서 이제 영상을 찍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부터 정말 다양한 주거 형태를 겪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거 형태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겪었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또 하나 저는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대학 합격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자취를 하는 친구들도 많긴 했는데, 저는 기숙사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기숙사 신청이 돼서 기숙사에 이제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닐 때 한 2년 정도는 기숙사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내 기숙사에. 사실 1년만 살고 그 뒤로는 다음 신입생 분들에게 이제 자리를 더 넘겨줘야 맞는 건데, 제가 그 기숙사에 좀 더 오래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대학생들이 월세를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부모님이 굉장히 치안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제 처음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에 최대한 오래 붙어 있고자 기숙사 내에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사생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교 교내 활동을 통해서 뭐 가산점 같은 걸 좀 얻어서 2학년까지 어떻게 좀 아둥바둥 하면서 기숙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대학교 2학년까지 교내 기숙사에 붙어 있었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강의실까지 한 5분 컷 정도고, 또 중간에 이제 공간이라 그러죠. 빈 시간이 있으면 그냥 기숙사에 올라가서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 교내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이 치안 걱정이 많이 없으셨어요. 통금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돈을 덜 들이면서 쉽게 또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숙사가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학년부터는 제가 학교 근처에 있는 하숙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만 나눠 쓰고 이렇게 긴 복도 형식의 방이 막 있고, 공동 화장실에 공동 부엌을 함께 이제 나눠 쓰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가정집을 하숙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이제 하숙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도 재밌었어요. 밥도 저는 굉장히 잘 챙겨 먹는 편이었고, 그런데 이제 공동 생활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동생 둘이 저는 있기 때문에 동생들과 어울렁더울렁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공동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또 밥을 먹어야 된다거나,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네가 이제 맨 꼭대기층에 있었고 그 아래는 하숙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같이 살았는데, 공동 생활을 하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잘한 마찰들도 물론 있었고, 근데 하숙집에서 이제 주시는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최대한 밥을 잘 챙겨 먹었고, 거기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한 3학년 2학기쯤 지나니까, 그때는 그 하숙 방 자체에서 이제 열심히 지내고 있는 와중에 3학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취업 앞으로 뭐 진로 이런 건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 하숙집 자체가 굉장히 작고 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제 전공도 아닌 스페인어를 배워서 스페인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다음 학기 4학년 1학기는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네, 갑자기 한국이 배경이 아닌 유럽에서 한 학기를 제가 지내게 되면서 거기서는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세나 뭐 기숙사, 물론 기숙사도 있었죠. 근데 저는 기숙사 신청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숙사 비용이 굉장히 비쌌나? 시세보다 그냥 월세를 사는 것보다 그 해당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 지내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은 렌트 생활을 한다길래 월세를 산다길래 가서 제 부동산 관련된 분을 만나서 한 학기 동안 있을 집을 렌트를 해서 거기서는 하우스메이트들이랑 같이 살면서 한 학기 동안 4학년 1학기 동안 이제 외국에서도 월세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부터는 제가 방송국을 이제 목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방보다는 서울에 인프라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기 복학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4학년 2학기를 이제 지내면서 월세 생활을 본격적으로 좀 한국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학교 근처에서 나름 저렴하다고 한 곳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500에 50 정도를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가 근처에서. 근데 정말 5평 남짓한 아주 작은 원룸이었고 정말 먹고 자고 학교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침대를 따로 드릴 공간이 없어서 그냥 매트리스 같은 걸 깔고 월세를 지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취업 준비 기간까지 겹치면서 월세 생활을 했었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월세 원룸살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에 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간의 기간 동안 1년이었나 2년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월세 기간 동안 지내면서 취업이 빨리 안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월세 계약 기간은 끝나가는데 빨리 취업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 뒤에는 제가 다 접고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준비를 하겠노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고향에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근데 지방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근데 뭐 하다못해 시험을 보러 다니더라도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도 뭐 스터디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서울에 좀 인프라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준비하는 게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지방에 있다가 이대로 되면 내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냅다 원룸을 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도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SH공사 이제 자주 들어가면서 여성 전용 하우스메이트를 이제 구한다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SH공사랑 뭐 여러 가지 주택 협동조합이랑 같이 해서 지은 여성 전용 주택에 방을 서로 이제 나눠 쓰는 공동 공간을 같이 쓰고 방을 서로 이제 배정해서 쓰는 형태의 주거 형태가 이제 모집글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여성 전용인 정도 마음에 들었고 주택 이제 사진을 미리 봤는데 그 여성 전용으로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원목에 예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방도 보니까 제가 살던 원룸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고 공동 공간도 따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아서 제가 열심히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서울에서의 취업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 좋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 집이 성북동에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저렴한 월세로 그렇게 여성 전용 주거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지내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지만 문제가 있다면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었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진짜 이상한 사람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취업도 하게 되고 방송 생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작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송국에서 방송이 그때 좀 사악하게 잡혔었어요. 아침에 방송이 하나, 저녁에도 방송이 하나 이렇게 잡혔었는데, 성북동에서 여기 상암동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하루에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체력도 체력이었지만 교통비도 너무 많이 들고, 몇 달간 그렇게 다니다가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차피 방송하는 거 방송국 근처로, 어차피 똑같이 월세 나가는 거 이젠 돈을 버니까 방송국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오피스텔에 이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이야 다 알죠. 이제 안전하게 공동 현관문도 있고, 뭐 택배를 따로 받아주는 공간도 있고, 경비분들도 늘 계시고, 그리고 뭐 평수를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할 만큼 다 이제 비슷한 구조에, 그리고 깔끔하게 다 이제 풀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점, 그런 점들이 이제 이사 올 때 가장 편했고, 지금도 1년 가까이 무리 없이 살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곳이랑 가깝고, 그때는 그리고 단점이 관리비가 비싸잖아요. 관리비까지 해서 거의 60씩 매달 나가는 게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을 시작을 했고 안정화 단계에 좀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월세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또 행복주택도 알아보고, 청약도 알아보고, 매매 물건도 알아보고, 전세 매물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쉽게 당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번에 행복주택이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의 주거 형태가 나왔죠. 뭐 기숙사, 하숙,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집이랑 같은 집에서 사는 거, 뭐 하우스메이트 생활도 해봤고, 외국에서 월세살이도 해봤고, 그냥 원룸살이도 해봤고, 그리고 오피스텔에도 살아봤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 서울에서 안 살아본 게 아파트인데, 드디어 행복주택을 통해서 제가 서울에서 아파트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행복주택에 당첨됐다고 끝이 아니죠. 월세를 세이브해서 목돈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은 계속될 테니까요. 앞으로 입주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또 생길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또 하나의 눈물 나는 주거 형태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행복주택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